안녕하세요, 제로입니다. 오늘 날짜는 2021년 8월 19일이고요 토요일이에요.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뭐 몇 가지 그냥 주저주저 좀 떠들어 볼까 해서 올렸습니다. 오늘은 일은 안 했고요, 그냥 뭐 본가 쪽에 집에 좀 볼 일이 좀 있어갖고 와서 이것저것 일 좀 하고, 시간이 남아서 승용차랑 화물차 오랜만에 세차 좀 한번 싹 했습니다. 뭐 마이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차 자체 에어가 없어갖고 좀 실내에 좀 먼지가 좀 많이 쌓이죠. 그래갖고 실내도 에어로 좀 오랜만에 싹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. 하고 조금 시간이 남아갖고 영상 한번 켜봤어요. 우선적으로 뭐 일하면서 이제 사용되는 장비들은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고, 조금 제 생각에 유용하다 싶은 것들 그런 거 좀 몇 가지 얘기할게요. 지금 여기 지금 밑에 하단에 보이면 코일 매트고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장착한 게, 이게 아무래도 이 마이티 차량 같은 경우는 차 자체 에어 그 시스템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먼지가 좀 많이 올라오는데, 이 코일 매트를 깔고 나서부터는 이쪽 뭐 대시보드 쪽이나 이쪽으로 이제 그 먼지가 조금 덜 쌓이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으면 뭐 일주일에 한 2번, 아니면 뭐 적게는 한 번 정도 이제 제 본가 쪽에 이제 그 컴프레셔 조그만 게 있어갖고 그걸로 이제 실내 좀 청소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전에 이제 저도 레미콘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. 2010년도에서 15년도까지 5년 정도 했었는데, 그때는 뭐 이제 차를 프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, 그때는 이제 차에 외부에 이제 신발 수납장이 있으니까 신발을 벗고 이제 차에 들어와서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했었는데, 그때는 뭐 차 실내에 이렇게 뭐 먼지가 쌓일 일은 별로 없었죠.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래도 이제 좀 청결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다녔었는데, 이제 이 3.5톤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아무래도 뭐 에어를 달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최소한으로 좀 먼지를 좀 덜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요 코일 매트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무래도 차 실내 먼지가 많다 보면 에어컨이나 이 히터를 틀고 다니면 아무래도 제 몸으로 많이 들어가요. 뭐 호흡기 쪽도 많이 들어가고, 이제 얼굴이나 머리 속이나 막 이런 데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죠. 그리고 코일 매트 이렇게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신발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갖고 여기다 운동화 꽂아 놓고 슬리퍼 신고 운전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내려서는 운동화를 신고 일을 하고,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요 선풍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헤드레스트 이 뒤쪽에 고정하는 거였는데, 요거를 좀 위치를 좀 바꿨어요. 그래갖고 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합니다. 그리고 이제 휴대폰 거치대, 이렇게 거치대 있고,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.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더 나오는 건데, 사실은 이게 좀 더 비싼 거치대인데 요거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. 요거 이제 높낮이 높이 조절되고 하는데, 요거는 대부분 이제 제가 그 주행 영상 찍을 때 사용합니다. 요거는 그렇고, 그 다음에 뭐 이제 운전하면서 통화할 수 있게 블루투스,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랑 요거 버즈 같이 생긴 거, 이거 짝퉁 버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이것도 쓸만한 것 같아요.
갖고 본폰은 요거 2개를 사용하고, 오더폰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. 요거 삼성 건데 작은 거 뭐 싸구려인데 그냥 쓸만합니다. 요거는 좀 비싼 거예요. LG 건데 넥밴드 식으로 나온 거. 요거는 조금 가격이 있어요. 아무래도 뭐 운전하면서 통화하고 하면은 이제 뭐 블루투스가 유용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, 또 요거는 몬스터 클릭이라고 그래갖고, 요게 원래 나온 용도는 그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, 그분들 이제 사용하라고 이제 나온 건데, 이것도 뭐 사용해보니까 나쁜 것 같진 않더라고요. 저도 뭐 전에 이거 G마켓인가 거기서 뭐 할인받고 해서 4만 얼마인가 뭐 5만 얼마 주고 샀는데, 뭐 자주는 안 쓰는데요. 간혹가다 지방 쪽에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있어요. 아무래도 좀 운전하면서 오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긴 한데, 요새는 뭐 자동 배차 시스템도 있고 뭐 해서 요거를 많이 사용할 일은 그렇게 그닥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동 배차를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뭐 요거를 간혹 사용을 합니다. 요 정도 뭐 말씀드리고, 나머지는 뭐 컵홀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고,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SD카드 이제 관리 요령을 조금 얘기하다 보면, 저 같은 경우는 요 블랙박스가 지금 이제 4,000원짜리거든요. 4,000원짜리인데, 이거를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강제 포맷을 시켜요. 강제 포맷을 시키는 이유가,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SD카드 그 사용 기간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? 통상적으로 한 2년? 1-2년에 한 번 정도는 이 SD카드를 교환을 해줘야 될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한 최대 2년 넘게까지도 멀쩡히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. 뭐 큰 오류 없이. 제가 뭐 운 좋게 기계를 잘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마이티 차량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뭐 해당 사항은 없고요. 5톤급 이상들, 아니면 뭐 이제 신차 뭐 도센, 에어 쪽 그 에어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차량들 차량 유지 관리법인데,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전에 이제 뭐 프리마 차량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에어탱크 관리를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, 에어드라이어 필터 있잖아요, 외부에 보면.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교환했습니다. 1년에 한 번. 그것도 뭐 비용이 뭐 적은 비용은 아닌데, 그래도 자주 교체해주면 좋아요. 필터 종류는. 에어드라이어 필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교환했고, 그리고 이제 이게 여름철에 특히 조금 관리해야 될 부분이, 그 요새 차량들은 다 보면 이제 에어탱크가 다 뭐 서스 재질이나 아니면 뭐 알루미늄 재질로 이렇게 나오죠, 탱크들이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, 여름철에 이제 외부 공기를 압축해서 이제 에어탱크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지금 여름철에는 좀 공기 자체가 좀 습하다 보니까 에어탱크 자체 내에 물이 생겨요. 물이 응집이 되면은, 이게 뭐 여름철에는 뭐 딱히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텐데, 아무래도 뭐 여름철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뭐 챔바 쪽이나 이쪽으로도 이제 수분이 유입되면 아무래도 차에 좋지는 않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프리마 가지고 있을 때는
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에어탱크 밑에 하단 부위를 보면은 배꼽이 있어요. 배꼽. 거기에 이제 그 고리가 달려 있어갖고 손가락으로 그 에어가 풀로 차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면 그쪽으로 이제 칙칙하고 그 에어가 빠지거든요. 그게 이제 그 수분 그 배출 그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, 저 같은 경우는 그 밸브를 에어를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 밸브를 각자 그 탱크에 달려있는 밸브를 다 해서 에어를 그 수분을 배출을 시켰었어요.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. 그래서 뭐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에어라인 계통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저는 좀 오래 사용한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 뭐 진짜 챔바 같은 거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뭐 챔바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갈고 뭐 이랬던 분들도 있는데, 저는 뭐 프리마 차량을 제가 3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3년 동안 뭐 챔바나 하고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조금 덧붙이자면은 뭐 그때도 프리마 가졌을 때도 그랬지만 뭐 지금 이제 그 마이티 차량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연료 필터도 좀 중요해요. 아무래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통상적으로 연 키로수가 이게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많이 뛰진 않지만 그래도 뭐 최소 5만에서 뭐 7만 사이 정도 1년에 거의 주행을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매년 교환을 해요. 매년 교환을 하고, 뭐 나머지 뭐 오일류는 뭐 거의 제때제때 맞춰서 교환하고,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만 킬로에 한 번씩.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다니는 카센터 사장님은 약 한 15,000원까지는 떠도 된다고 하는데, 저는 그냥 만 킬로에 한 번씩 갑니다. 만 킬로에 한 번씩 그냥 갈고, 그리고 이제 좀 타이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, 오늘 이제 영상을 좀 끊어서 외부로 좀 나가고 한번 다시 촬영을 할게요. 제가 지금 타이어 요거 촬영하려고 지금 외부로 나왔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가 브랜드가 이제 브리지스톤이고요. 요거는 사이즈가 둘도로에 75R 17.5 요 사이즈입니다. 이제 요 타이어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가, 이게 이마이티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타이어 트레이드 다는 게 약간 그 짱구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울퉁불퉁하게 그 타이어가 그 다는 경우가 많아요. 그 마모 자체가 이게 균일하게 똑같이 마모가 안 되고,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똑바로 마모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,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뭐 킹핀을 교환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많았었는데, 결론은 요 타이어 브리지스톤으로 교환하고 나서 그거에 이제 잡혔어요. 지금은 거의 교환할 때까지 이제 균일하게 타이어가 마모가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. 이렇게 아무래도 브리지스톤이 이게 일본 제품이라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는데, 이게 뭐 마일리지도 괜찮은 것 같고, 저는 아무래도 그 짱구 패턴으로 그 마모되는 걸 이제 요걸로 잡았으니까 저는 요 브리지스톤을 조금 선호를 해요. 요거는 뭐 사람마다 다 각자 그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, 뭐 일단 그렇습니다. 그 뒤쪽 한쪽도 지금 브리지스톤 깍두기 아마 이거 쓰고 있고, 요 반대쪽은 금호 타이어 전에 초창기 때 이제 교환을 했는데, 금호 타이어는 아무래도 저는 조금 비추합니다. 여기 문제가 뭐냐면, 지금 요 타이어 장착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. 좀 있으면 이것도 이제 교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, 이게 보면 갈라지는 거 좀 보이시죠? 여기 타이어 안쪽에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,
제 생각에는 이게 고무 재질이 좀 금호 타이어 쪽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마일리지 자체가 금호 타이어가 좀 덜 나와요. 다른 것보다. 큰 차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, 거의. 그리고 이제 뭐 윙바디 차량이 아니라 뭐 카고 차량들 같은 경우는 거의 뒤에는 깍두기 야마를 거의 다 쓰죠. 아무래도 이제 좀 험한 길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. 근데 제가 전륜 타이어도 뭐 한국 타이어, 뭐 금호 타이어, 미쉐린 뭐 다 써봤는데 저는 이 타이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마일리지도 적당하고 마모되는 것도 거의 똑바르게 마모되니까. 저 같은 경우는 전륜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, 전륜 후륜 다 동일하게 한 6개월 정도 타면 위치변을 해줘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운전석이 좀 더 빨리 닳습니다, 타이어가.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비슷하게 이제 마모를 시키게 되려고 하면 6개월 정도,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타이어 위치변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냥 바퀴만 빼서 위치변하는 게 아니라 타이어 자체를 탈착을 해갖고 이제 거의 이게 도리가이라고 하죠. 도리가이. 예, 도리가이 그런 식으로 하고. 요 후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안쪽 타이어랑 바깥쪽 타이어랑 마모되는 게 틀려요. 이것도 대부분 통상적으로 안쪽 타이어, 이 복륜 타이어 중에 이 안쪽 타이어가 조금 빨리 닳아요. 그러니까 요것도 한 6개월 정도 한 번씩 그 정비하는 곳에서 뒤집어 줍니다. 안쪽이나 바깥쪽은. 뭐 요거는 따로 뭐 타이어 그 패턴 방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빼서 그냥 끼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. 아무튼 타이어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. 날이 엄청 많이 덥네요 지금.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, 저 다음 주 월요일은 저 창원으로 갑니다. 창원으로. 어차피 내일 또 영상 또 촬영할 건데,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